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살 거야. 쓰라고 버는 돈이잖아?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습관들 때문에 늘 돈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자유는 멀게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평생을 걱정하며 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습관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돈을 금방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를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습관을 고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모으지 못하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습관이 남아있다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가난을 부르는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면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소비로 자신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곧바로 지출부터 하고 싶은 마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돈은 늘 부족하고 저축은커녕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여력도 없게 됩니다. 55세인 최영수 씨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지만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돈이 생기면 즉시 소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고생했는데 제일 먼저 비싼 거부터 먹어야지. 갖고 싶었던 물건도 사고. 영수 씨는 이렇게 번 돈을 바로 소비하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매달 신용카드 청구서에 쫓기고 저축은커녕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아껴야지 라고 결심하면서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영수 씨는 오래된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동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영수 씨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저축부터 해.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필요한 것만 사고 계획적으로 소비하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모았는데? 동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월 150만 원씩 꾸준히 저축했어. 지금 통장에 2억 가까이 모였지. 지금은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 처음엔 영수 씨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저축을 먼저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죠. 동료가 10년 동안 월 150만 원씩 저축해 2억을 모은 이야기를 듣고 영수 씨도 마음을 다잡고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월급이 들어오면 우선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만 생활하려니 예전처럼 마음껏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은 금액이 모이는 것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니 저축액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영수 씨는 이전과는 다른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쓸 때의 순간적 기쁨보다 저축을 통해 얻는 안정감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만 생활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들어온 돈을 바로 써버리고 후회하거나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영수 씨처럼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집중한다면 경제적인 안정감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쓰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8세 이정훈 씨는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성실히 생활해왔지만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더 배워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충분한 수입을 주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직장에서만 일해온 정훈 씨는 별다른 기술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기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자격증을 따거나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훈 씨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디지털 마케팅을 배워뒀더니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더 많은 수입을 벌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정훈 씨는 그동안 스스로 발전하기를 멈추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면서 정훈 씨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점차 수입이 늘어나고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며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며 발전을 멈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 고민해 보세요.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부자가 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배움을 시작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부러워하고 이를 따라가려는 마음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재정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57세인 정미선 씨는 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새 차를 사고 고급 옷을 입는 것을 보며 자신도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했습니다. 새 차를 살 계획이 없었음에도 주변 친구들이 모두 새 차를 뽑자 자신도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했습니다. 동창 모임이나 특별한 행사 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명품 가방과 브랜드 옷을 구매했고 집에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 고가의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에도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그녀의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았지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빚이 6천만 원까지 불어나고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빚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재정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미선 씨는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재정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의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으면서 점차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 돈을 사용하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실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감정적인 소비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경제적 불안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남들과 비교하며 소비를 하고 있지 않나요? 남들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돈은 모이지 않고 빚만 늘어날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과 부를 쌓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가난을 부르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각적인 소비로 자신을 보상하는 것,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소비 습관을 개선하며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여갈 때 우리의 재정 상태도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부르는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저축과 자기계발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생각나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를 통해 그들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